안녕하십니까? 6월 2일 화요일 인도네시아 헤드라인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코로나19 확진자가 25,773명으로 늘어났으며 이 중 사망 1,573명, 완치 7,015명으로 집계되어 6%의 치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뉴노멀 정책을 펼치며 경제활동 정상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 자카르타 및 지자체장들은 지역 내 감염자 폭증을 우려하여 제재 완화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카르타 주지사는 6월 4일에 대규모 사회적 제약을 종료할지 여부에 대해서 아직 결정된 바 없으며 전문가들의 판단에 따라 종료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겼습니다. 또한 자보데타백 외부 지역에서 자카르타에 진입할 경우 반드시 출입허가증을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느바란 기간에 귀향한 시민들의 이동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자카르타 출입 검문소마다 출입허가증 확인을 위해 차량 정체가 이어지고 있고 만약 허가증이 없으면 되돌려 보내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연구기술부는 백신, 의약품 및 기타 혁신적인 제품 개발에 대한 연구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2천억 루피아의 지원기금을 모아 코로나19 방역 활동에 지원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해당 자금은 인도네시아 과학자들이 백신 프로토타입을 성공적으로 개발할 때까지 백신 관련 연구 활동에 지원할 것이고 보건부도 임상 시험 단계의 자금을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한편 인도네시아 보건당국은 세계보건기구의 사용자재 권고에도 말라리아액을 확진자에게 지속 사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해당 약품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복용한다고 밝혀 조명을 받았으나 세계보건기구가 심장 부정맥 위험 증가 등 부작용 우려로 사용을 자제할 것을 권고한 약품입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 정부는 세계보건기구의 권고가 있었지만 엄격하게 모니터링하면서 지속적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국영기업부는 인도네시아 국영기업의 90%가 코로나 사태로 큰 타격을 입었으며 영향을 받지 않은 기업은 통신, 제약 및 농업 부문의 회사들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영기업부 장관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기업 강화를 위한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으며 그중 하나는 현재 27개의 클러스터를 12개로 축소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효율성을 높이고 핵심 사업에 더욱 초점을 맞추겠다고 밝혔습니다. 참고로 국영기업부는 현재 142개의 국영기업과 800개의 자회사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마흐푸드 정치법률안보조정장관은 공개석상에서 코로나는 아내와 같아서 통제하려 하면 불가능한 것을 알게 되고 같이 사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해당 발언이 공개된 후 여성 단체들은 공직자들의 일상적인 성차별과 여성 혐오 사고가 드러났다며 비판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여성연대 대표는 장관의 발언은 정부가 코로나 통제에 실패해 바이러스와 함께 살 수밖에 없음을 시인한 셈이라며 해외의 여성 지도자들이 더욱 훌륭한 코로나19 대응을 보여주고 있다고 성명을 통해 밝혔습니다. 이어 여성을 무심코 객체화하는 농담은 여성에 대한 폭력을 정당화할 뿐이며 해당 발언은 여성이 남성보다 못하다는 시각을 담고 있다고 비판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조코이 대통령은 강요회의에서 국가전략 프로젝트 5개년 계획을 점검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코이 대통령은 정부가 코로나 사태 대응에 주력해야 하지만 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기본 전략 프로젝트도 염두에 둬야 한다며 코로나 사태 이후 경제 회복에 지렛대 효과가 큰 사업을 우선해서 추진하라고 당부하였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R-80 N245 항공기 개발 사업을 빼고 무인 항공기 개발 사업세건으로 대체하는 등 국가전략 프로젝트 목록을 조정하였습니다. 총 89개의 사업이 국가전략 프로젝트로 권고됐으며 이 가운데 56개 사업이 신규 사업입니다. 해당 신규 사업에는 5개의 공항, 5개의 산업단지, 13개의 댐, 1개의 제방, 2개의 재련시설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조정 장관은 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코로나 사태에 따른 예산 문제로 자카르타 반둥 고속철 프로젝트는 3월부터 1년간 공사가 연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자카르타 반둥 고속철이 수라바야까지 연결돼야 경제성이 높아질 수 있다며 자카르타 수라바야 중고속철 사업을 통합해서 추진하고자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공공사업주택 장관은 토바 호수, 보로부두르, 롬보, 코모도섬 등 관광지 개발을 우선해서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인프라 프로젝트에 할당된 대부분의 예산들이 코로나 대응 예산으로 전용되었으며 가장 큰 프로젝트인 신행정수도 건설 예산도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수도를 이전하는 이 사업은 올해 7월 착공해 2024년 1단계 이주 완료를 목표로 했으나 코로나 사태로 인해 일정의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기술평가응용원은 2주 전부터 수마트라섬에 구름씨 뿌리기를 통해 인공강우를 실시했고 향후 산불 빈발 지역과 깔리만탄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인공강우 책임자는 산불이 시작되기 전에 인공강우로 예방을 하며 건기가 끝날 때까지 지속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매년 건기가 시작되면 수마트라와 깔리만탄에서 수익성이 높은 팜나무와 펄프용 나무를 심으려고 산불을 내는 일이 반복됩니다. 해당 산불로 건기에 수분이 빠진 식물의 잔해가 몇 개월씩 연기를 발생시키는데 이 연기 때문에 한 해에 100만 명이 넘게 호흡기 질환을 앓고 휴교령과 항공기 운항 중단까지 발생합니다. 특히 연기가 바람을 타고 이웃 나라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외교 분쟁이 반복되고 있으며 수많은 야생동물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건기가 작년처럼 심하지는 않겠지만 인도네시아 정부는 꾸준한 인공강우로 산불을 예방하고 고의로 불을 내지 못하도록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준산 한국대사관 임무관은 인도네시아 산불은 기후의 영향을 받지만 대부분 사람에 의해 발화하고 산불 예방 및 초기 진화 역량에 따라 산불의 규모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전하며 우리나라 산림청은 인도네시아 환경산림부와 손잡고 이탄지 복원사업에 이어 산불 모니터링 센터 협력 사업을 기획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우리나라의 한전산업은 현대건설과 470만 달러 규모의 드래봉 석탄화력발전소 연료 환경설비 시운전 사업에 대한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계약 체결을 바탕으로 한전산업은 이달부터 오는 2022년 1월까지 약 21개월간 1000메가와트 규모의 드래본 발전소 연료 환경 설비와 수처리 설비, 보조 보일러, 가스 생성 플랜트, 순환수계통 등에 대한 시운전 역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 화력발전 설비 운전과 정비 분야 경력을 동시에 보유한 자체 기술 인력 20여 명을 포함한 총 80여 명의 전문 인력이 투입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현지 여건을 고려한 안전 및 보건 경영 매뉴얼 구축을 통해 안전한 작업 환경 구현과 현지 근로자들의 코로나19 감염 예방에 집중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홍원의 한전산업 대표이사는 지난해 우즈베키스탄 복합화력 발전소 시운전에 이어 이번 드래본 연료 환경 설비 시운전 사업을 수주한 것은 국내외 발주사로부터 발전 설비 운영에 대한 우수한 역량을 인정받고 있다는 증거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전자정보 분야의 대표 IT 서비스 기업인 우리나라 LGCNS가 인도네시아 조세정보 시스템 수출 프로젝트 입찰에 1차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국세청의 통합세금 시스템을 구축하는 예비 입찰에 LGCNS가 참여했습니다. 해당 예비 입찰은 인도네시아 국세청이 조달 대리인을 통해 진행됐으며 조세정보 시스템 구축 의향이 있는 업체를 파악하기 위해 진행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 관계자는 올해 말부터 정부는 조세행정 시스템 개발과 관련된 모든 과정을 개발할 계획이라며 공급 계약을 체결한 업체를 통해서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LGCNS 관계자도 예비 입찰에 통과한 건 맞다면서 정해진 일정에 맞춰 잘 준비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해당 입찰에 남은 과정은 7월과 9월쯤의 기술 제안 심사와 가격 심사 등이 계획되어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롯데마트가 양호한 1분기 성적을 냈습니다. 롯데마트 인도네시아는 지난 1분기에 도매점은 1.5%, 소매점은 9.2%가 신장하였고 매출액으로 봤을 때 7.2% 증가한 280억 원이며 영업이익은 27.3% 신장한 50억 원으로 기록됐습니다. 이에 롯데마트는 인도네시아 사업 규모를 확장하여 2021년까지 자카르타, 자바, 수마트라 등의 지역에 8개의 신규 매장을 추가할 계획이며 오는 2023년까지 점포수를 100여 개로 확대해 인도네시아 전국 물류 네트워크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세운 사업 전략으로는 배달 서비스 도입, 온라인 쇼핑 서비스 강화, 공급 물품 확보 등이 있으며 이는 코로나19가 진정되면 가속화될 예정입니다. 회사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유행이지만 대형마트 사업에 대한 전망은 낙관적이다라며 앞으로 현재 복합 쇼핑몰 창업을 목표로 점포 확대에 힘쓰겠다고 전했습니다. 롯데마트는 지난 2008년 인도네시아 마크로 19개 지점을 인수하며 우리나라 유통업체로는 처음으로 인도네시아 시장에 진출했습니다. 현재는 인도네시아 50개 점포로 확대되었으며 이 중 33개의 점포를 도매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